안녕하세요. 오복만세치과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을 이용한 마우스 가드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드는 운동 종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 접촉이 많은 운동 종목에서는 구강 아간면 부상 예방을 위해서 EVA 소재의 부드러운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 접촉이 많지 않은, 여기에서는 역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신체적 접촉이 없는 운동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프트 머티리얼을 포함해서 하드 머티리얼, 아크릴릭 레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PMMA 블럭을 밀링해서 제작하는 마우스 가드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부드러운 소재, 이러한 선수들이 외상을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마우스 가드, 부드러운 소재의 마우스 가드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부상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러한 부상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마우스 가드입니다. 이런 마우스 가드는 치아뿐만이 아니라 턱관절을 포함한 구강 아간면 영역의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우스 가드는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외력이 한 군데에 집중이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치아는 파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우스 가드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선수들이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외력은 분산되기 때문에 개개로 가해지는 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력을 분산시키는 역할로서 마우스 가드는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우스 가드를 디지털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우스 가드를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신다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사용을 했던 인상제를 사용하지 않고 석고 모형을 제작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도 3D 프린터로 직접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스캐너의 경우에는 이제는 너무 기술이 발전을 해서 풀아치 스캔도 정밀하게 체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캔 타임도 기존의 인상 체득보다 더 빠르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은 덴치프라이 시로나의 프라임 스캔으로 직접 혼자서 상악을 30초 만에 스캔을 하는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3쉐입의 트리오스도 마찬가지로 전악 스캔을 빠르고 정밀하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풀아치 스캔뿐만이 아니라 바이트 스캔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두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우스 가드에 적절한 두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바이트 체득 시에 이 두께를 부여하는, 예를 들어서 2mm의 높이를 필요로 한다면 2mm의 두께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바이트를 체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바이트 체득은 왁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왁스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특히나 운동선수들이 씹는 힘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너무 강한 힘으로 꽉 누르다 보면은 2mm보다 훨씬 더 얇은 바이트를 체득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하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마우스 가드의 두께를 생각해서 그 두께만큼의 바이트를 꼭 유지한 상태로 바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로 구강 스캔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두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는 가상교합기 상에서 인사이저 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높이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우스 가드의 두께를 2mm를 꼭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mm의 두께를 부여하는 인사이저 핀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쉽게 인사이저 핀의 높이를 조절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원장님들께서 구강 스캐너만 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신데요. 구강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에는
꼭 CAD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CAM을 통해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AD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하고 CAM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우스 가드를 디지털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CAD 소프트웨어로는 3쉐입의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와 스플린트 스튜디오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는 구강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구강 내 장치, 교정 장치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CAD 소프트웨어고 상당히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생각하는 상상하시는 모든 구강 내 장치를 다 디자인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이 CAD 소프트웨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은 아마 스플린트 스튜디오를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플린트 스튜디오는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에서 스플린트만 디자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따로 떼내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로 점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최근에는 2022 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리텐션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형상을 다시 집어넣어서 부울 연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가드를 디자인하실 때에는 아마 스플린트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디자인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CAD 디자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구강 스캔 데이터를 저희가 그 버추얼 아티큘레이터 가상교합기에 마운팅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굳이 블럭아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외형선을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잇몸을 더 많이 커버하길 원하실 경우에는 스캔 단계에서부터 잇몸의 커버량을 생각해서 더 많은 스캔 데이터를 얻어내셔야 되시고요. 충분한 높이가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선수는 클래스 2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하악의 전치부에서 편차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악이 상악과 닿기 위해서는 지금 발을 대해서 하악이 상악과 닿을 수 있도록 형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쉘과 발을 컴바인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가상교합기 상에서 자동으로 교합 조정한 상태를 그대로 교합 조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각각으로 살펴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전체적인 마우스 가드의 외형선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형선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두께가 2mm라면은 이 2mm의 일률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는 쉘을 형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약간 클래스 2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악이 전치부에서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발을 형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쉘과 발을 컴바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그 3차원 CAD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떠한 것을 더하고 빼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게 된다면 사실은 상상하시는 모든 물건을 3D 세상에서 디자인하실 수가 있고 프린팅하거나 밀링함으로써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울 연산이 잘 되는 CAD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입니다. 3쉐입 CAD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부울 연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부울 연산이 끝난 마우스 가드를 교합 조정을 자동으로 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의 선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음각 또는 양각으로 마우스 가드에 새겨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양각보다는 음각, 패이는 방식으로 이름을 새겨 넣게 될 수 있으시고요. 내면에 공간이 부여된 모습, 오프셋이 부여된 모습과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또한 선수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의 구강 스캔 데이터와 안면 스캔 데이터를 얻어내실 수 있다면 이 데이터를 합쳐서 저희가 가상 환자 데이터셋이라고 말씀드리는 버추얼 페이션트 데이터셋을 형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버추얼 페이션트 데이터셋, 가상 환자 데이터셋을 만들어내시면은 이 선수가 마우스 가드를 장착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수가 마우스 가드를 장착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저희가 디지털 상에서 3D 데이터 상에서 사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제작 과정인 3D 프린터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FDM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가드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치과에 꼭 오셔야 되시고요. 치과에 오셔서 인상 체득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점점 이런 인상 체득이 구강 스캔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는 선수들이 치과에 찾아왔다라면은 이제는 저희가 선수들을 찾아가서 선수들이 계신 곳에서 직접 구강 스캔을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현재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마우스 가드 제작 방법을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의 손이 많이 걸리지만은 상당히 예술적인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3D 프린터는 과거의 그 손으로 만드는 방식에 비해서는 뭔가 고급스러움은 좀 떨어지지만은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마우스 가드와 구강 내 보철물을 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세 가지 요인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매우 정밀한 마우스 가드와 구강 내 장치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캔 데이터가 정밀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인상체가 정확해야지 좋은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스캔 데이터가 정밀해야 잘 맞는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AD상에서, 여기서는 CAD Accuracy라고 표현을 했지만 CAD상에서 가공을 고려한 CAD 디자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CAD상에서 잘 만들어진 마우스 가드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정밀하게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지, 정밀하고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캔 단계, CAD 단계, 가공 단계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하실 수 있으시면은 구강 내에서 잘 맞는 마우스 가드와 구강 내 장치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3D 프린터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생각보다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의 마우스 가드 제작 방식은 내부 구조가 솔리드한 꽉 차 있는 구조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는 내부 구조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내부 형태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형태가 가장 충격을 잘 흡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구 결과에 맞춰서 내부 구조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티드 마우스 가드가 결국은 널리 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연구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거고요. 일단 내부 패턴은 인필 패턴과 인필 덴시티라고 표현하는 내부의 패턴 구조와 얼마나 많이 채워질 것인가를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해서 내부 구조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FDM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출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충격이나 충격 흡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솔리드한 타입, 내부를 스퀘어, 네모난 형식, 동그란 형식으로 했을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EVA 소재와 같이 비교를 해보았고요. 여기서는 이런 에너지를 측정할 수 없어서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커브 곡선만 나왔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 적용하는데 연구 데이터로서는 약간 부족하지만은 이런 식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내부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아주 적절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레커멘드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치과에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실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실을 제거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후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열을 이용을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모델 없이 제작을 했음에도 구강 내에서 잘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 근처에서 선수에게 찾아가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구강 스캔을 하고 직접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경화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재가 개발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재가 개발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널리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잘 살펴보아야 할 기술이 이러한 실리콘 3D 프린팅입니다. 이러한 3D 실리콘 프린팅은 치과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귀에 보철물을 제작하는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스트라시스의 J750은 칼라 프린팅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6만 개의 색깔, 투명을 포함한 다양한 색깔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2022년도에 3쉐입에서는 이런 식으로 칼라 프린터를 이용해서 칼라 치아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3D 칼라 프린팅이 점점 저희 곁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칼라 프린팅과 이러한 실리콘 프린팅이 결합이 될 때는 제 생각에는 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트라시스 프린터를 이용해서 내면은 좀 부드러운 소재로 출력을 하고 바깥쪽은 90쇼 하드니스를 갖고 있는 단단한 소재로 출력을 해서 듀얼 레이어로 멀티 레이어로 마우스 가드를 출력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폴리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하얀색은 내부와 외면이 강도가 다른 소재로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폴리머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저희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죠. 폴리비닐 실로삼, PVS, 인상제와 동일한 소재인 실리콘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는 20쇼 하드니스, 바깥쪽에는 60쇼 하드니스의 소재를 이용해서 더블 레이어로, 멀티 레이어로 마우스 가드를 출력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리콘 프린팅이 대중화되게 되면은 더 쉽고 더 정밀하게, 더 좋게 마우스 가드를 3D로 프린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디지털을 이용한 마우스 가드 제작의 두 번째 방법으로 구강 스캔을 하고 모델도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그 이후 과정은 과거의 방법인 열가압 성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검증된 EVA 소재를 활용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티큘레이터 사용이 매우 간편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출력할 때 DLP나 LCD, 광경화 수지를 이용한 3D 프린터로 이용해서 모델을 출력했을 때에는 이렇게 내부를 비우는 할로우와 잉여 레진이 흘러나올 드레인 홀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CMC2 LC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모델을 출력을 했고요. 이렇게 모델 출력에 걸린 시간은 41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델에서 출력한 모습이고요. 3D 프린터에서 출력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교합기에 마운팅하기 위한 구조물, 어태치먼트가 형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간단한 어태치먼트가 3쉐입에서는 300불, 지금 현재 환율로는 거의 한 45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아티큘레이터는 치과에 갖고 계신 FDM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시면은 개당 단가는 거의 한 450원, 거의 같은 가격으로 1000개의 아티큘레이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FDM 프린터로 출력한 아티큘레이터에 저희가 프린팅한 모델을 마운팅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상하 모델을 마운팅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치부가 약간 뜨고 전치부에서 약간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지금 바이트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옴니백이라고 표현하는 열가압 성형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저희가 옴니백 찍을 때 얼마나 여기 그 시트가 내려왔는지 계속 눈으로 보고 있다가 손으로 누르는 과정이었지만은 지금은 이러한 과정도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델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계 돌리고 원장님께서 환자 보고 계시면은 기계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열가압 성형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가압 성형 후에는 이렇게 마운팅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 오래 걸리는 과정인데요. 지금 과거의 방법이죠.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전에 마운팅을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교합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과정을 해야 하는데, 이 마운팅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써야 하는 과정이지만은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런 아티큘레이터에다가 마운팅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단순해지고 효율적으로, 치과가 효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기존의 방식으로 만들지만은 내부에 3D 프린터로 만드는 인서트를 넣는 방식입니다. 지금 내부 구조가 약간 격자 구조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격자 구조를 넣는 것만으로도 이런 충격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그 어린 야구 선수인데, 이 야구 선수가 과거에는 마우스 가드를 끼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마우스 가드를 끼고 경기를 했을 때 공이 얼굴에 가격이 되었지만은 거의 다치지 않고 치아도 거의 뭐 살짝 흔들리는 정도로 끝나고 잇몸에서 살짝 피가 나는 정도였지만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언한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데 얼굴에 이렇게 가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 어린이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던 것은 마우스 가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마우스 가드가 널리 퍼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 마우스 가드의 보급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마우스 가드에 익숙해지면은 성인이 돼서도 더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마우스 가드를 보급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원장님들 주변 원장님들의 자녀부터 그다음 원장님들의 주변 어린이들부터 마우스 가드를 조금씩 보급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마우스 가드가 더 많이 대한민국에서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복만세치과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을 이용한 마우스 가드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드는 운동 종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 접촉이 많은 운동 종목에서는 구강 아간면 부상 예방을 위해서 EVA 소재의 부드러운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 접촉이 많지 않은, 여기에서는 역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신체적 접촉이 없는 운동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프트 머티리얼을 포함해서 하드 머티리얼, 뭐 아크릴릭 레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PMMA 블럭을 밀링해서 제작하는 마우스 가드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부드러운 소재, 이러한 선수들이 외상을 경험했을 때, 외상을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마우스 가드, 부드러운 소재의 마우스 가드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부상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러한 부상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마우스 가드입니다. 이런 마우스 가드는 치아뿐만이 아니라 턱관절을 포함한 구강 아간면 영역의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우스 가드는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외력이 한 군데에 집중이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치아는 파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우스 가드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선수들이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외력은 분산되기 때문에 개개로 가해지는 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력을 분산시키는 역할로서 마우스 가드는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우스 가드를 디지털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우스 가드를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신다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사용을 했던 인상제를 사용하지 않고 석고 모형을 제작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도 3D 프린터로 직접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스캐너의 경우에는 이제는 너무 기술이 발전을 해서 풀아치 스캔도 정밀하게 체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캔 타임도 기존의 인상 체득보다 더 빠르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은 덴치프라이 시로나의 프라임 스캐너로 직접 혼자서 상악을 30초 만에 스캔을 하는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3쉐입의 트리오스도 마찬가지로 전악 스캔을 빠르고 정밀하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풀아치 스캔뿐만이 아니라 바이트 스캔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두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우스 가드에 적절한 두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바이트 체득 시에 이 두께를 부여하는, 예를 들어서 2mm의 높이를 필요로 한다면 2mm의 두께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바이트를 체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바이트 체득은 왁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왁스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특히나 운동선수들이 신는 힘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너무 강한 힘으로 꽉 누르다 보면은 2mm보다 훨씬 더 얇은 바이트를 체득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하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마우스 가드의 두께를 생각해서 그 두께만큼의 바이트를 꼭 유지한 상태로 바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로 구강 스캔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두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는 가상교합기 상에서 인사이저 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높이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우스 가드의 두께를 2mm를 꼭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mm의 두께를 부여하는 인사이저 핀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쉽게 인사이저 핀의 높이를 조절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원장님들께서 구강 스캐너만 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신데요. 구강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에는 꼭 CAD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캠을 통해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AD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하고 캠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우스 가드를 디지털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CAD 소프트웨어로는 3쉐입의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와 스플린트 스튜디오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는 구강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구강 내 장치, 교정 장치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CAD 소프트웨어고 상당히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생각하는 상상하시는 모든 구강 내 장치를 다 디자인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이 CAD 소프트웨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은 아마 스플린트 스튜디오를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플린트 스튜디오는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에서 스플린트만 디자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따로 떼내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로 점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최근에는 2022 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리텐션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형상을 다시 집어넣어서 부울 연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가드를 디자인하실 때에는 아마 스플린트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디자인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CAD 디자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구강 스캔 데이터를 저희가 그 버추얼 아티큘레이터 가상교합기에 마운팅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굳이 블럭아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외형선을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잇몸을 더 많이 커버하길 원하실 경우에는 스캔 단계에서부터 잇몸의 커버량을 생각해서 더 많은 스캔 데이터를 얻어내셔야 되시고요. 충분한 높이가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선수는 클래스 2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하악의 전치부에서 편차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악이 상악과 닿기 위해서는 지금 발을 대해서 하악이 상악과 닿을 수 있도록 형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쉘과 발을 컴바인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가상교합기 상에서 자동으로 교합 조정한 상태를 그대로 교합 조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각각으로 살펴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전체적인 마우스 가드의 외형선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형선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두께가 2mm라면은 이 2mm의 일률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는 쉘을 형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약간 클래스 2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악이 전치부에서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바를 형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쉘과 바를 컴바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그 3차원 CAD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떠한 것을 더하고 빼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게 된다면 사실은 상상하시는 모든 물건을 3D 세상에서 디자인 하실 수가 있고 프린팅하거나 밀링함으로써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울 연산이 잘 되는 CAD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입니다. 3Shape CAD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부울 연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부울 연산이 끝난 마우스 가드를 교합 조정을 자동으로 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의 선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음각 또는 양각으로 마우스 가드에 새겨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양각보다는 음각, 패이는 방식으로 이름을 새겨 넣게 될 수 있으시고요. 내면에 공간이 부여된 모습, 오프셋이 부여된 모습과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또한 선수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의 구강 스캔 데이터와 안면 스캔 데이터를 얻어내실 수 있다면 이 데이터를 합쳐서 저희가 가상 환자 데이터셋이라고 말씀드리는 버추얼 페이션트 데이터셋을 형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버추얼 페이션트 데이터셋, 가상 환자 데이터셋을 만들어 내시면은 이 선수가 마우스 가드를 장착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수가 마우스 가드를 장착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저희가 디지털 상에서 3D 데이터 상에서 사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제작 과정인 3D 프린터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FDM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가드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치과에 꼭 오셔야 되시고요. 치과에 오셔서 인상 체득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점점 이런 인상 체득이 구강 스캔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는 선수들이 치과에 찾아왔다라면은 이제는 저희가 선수들을 찾아가서 선수들이 계신 곳에서 직접 구강 스캔을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현재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마우스 가드 제작 방법을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의 손이 많이 걸리지만은 상당히 예술적인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3D 프린터는 과거의 그 손으로 만드는 방식에 비해서는 뭔가 고급스러움은 좀 떨어지지만은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마우스 가드와 구강 내 보철물을 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세 가지 요인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매우 정밀한 마우스 가드와 구강 내 장치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캔 데이터가 정밀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인상체가 정확해야지 좋은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스캔 데이터가 정밀해야 잘 맞는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AD상에서, 여기서는 CAD Accuracy라고 표현을 했지만 CAD상에서 가공을 고려한 CAD 디자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CAD상에서 잘 만들어진 마우스 가드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정밀하게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지, 정밀하고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캔 단계, CAD 단계, 가공 단계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하실 수 있으시면은 구강 내에서 잘 맞는 마우스 가드와 구강 내 장치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3D 프린터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생각보다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의 마우스 가드 제작 방식은 내부 구조가 솔리드한 꽉 차 있는 구조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에는 내부 구조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내부 형태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형태가 가장 충격을 잘 흡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구 결과에 맞춰서 내부 구조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티드 마우스 가드가 결국은 널리 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연구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거고요. 일단 내부 패턴은 인필 패턴과 인필 덴시티라고 표현하는 내부의 패턴 구조와 얼마나 많이 채워질 것인가를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해서 내부 구조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FDM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출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충격이나 충격 흡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솔리드한 타입, 내부를 스퀘어한 네모난 형식, 동그란 형식으로 했을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EVA 소재와 같이 비교를 해보았고요. 여기서는 이런 에너지를 측정할 수 없어서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커브 곡선만 나왔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 적용하는데 연구 데이터로서는 약간 부족하지만은 이런 식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내부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아주 적절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레커멘드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치과에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실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실을 제거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후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열을 이용을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모델 없이 제작을 했음에도 구강 내에서 잘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 근처에서 선수에게 찾아가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구강 스캔을 하고 직접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경화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재가 개발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재가 개발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널리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잘 살펴보아야 할 기술이 이러한 실리콘 3D 프린팅입니다. 이러한 3D 실리콘 프린팅은 이제 치과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귀에 보철물을 제작하는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스트라시스의 J750은 칼라 프린팅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6만 개의 색깔, 투명을 포함한 다양한 색깔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2022년도에 3쉐입에서는 이런 식으로 칼라 프린터를 이용해서 칼라 치아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3D 칼라 프린팅이 점점 저희 곁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칼라 프린팅과 이러한 실리콘 프린팅이 결합이 될 때는 제 생각에는 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트라시스 프린터를 이용해서 내면은 좀 부드러운 소재로 출력을 하고 바깥쪽은 90쇼 하드니스를 갖고 있는 단단한 소재로 출력을 해서 듀얼 레이어로 멀티 레이어로 마우스 가드를 출력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폴리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하얀색은 내부와 외면이 강도가 다른 소재로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폴리머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저희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죠. 폴리비닐 실러스 PVS 인상제와 동일한 소재인 실리콘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는 20쇼 하드니스, 바깥쪽에는 60쇼 하드니스의 소재를 이용해서 더블 레이어로, 멀티 레이어로 마우스 가드를 출력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리콘 프린팅이 대중화되게 되면은 더 쉽고 더 정밀하게, 더 좋게 마우스 가드를 3D로 프린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디지털을 이용한 마우스 가드 제작의 두 번째 방법으로 구강 스캔을 하고 모델도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그 이후 과정은 과거의 방법인 열가압 성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검증된 EVA 소재를 활용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티큘레이터 사용이 매우 간편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출력할 때 DLP나 LCD, 광경화 수지를 이용한 3D 프린터로 이용해서 모델을 출력했을 때에는 이렇게 내부를 비우는 할로우와 잉여 레진이 흘러나올 드레인 홀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CMC2 LC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모델을 출력을 했고요. 이렇게 모델 출력에 걸린 시간은 41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델에서 출력한 모습이고요. 3D 프린터에서 출력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교합기에 마운팅하기 위한 구조물, 어태치먼트가 형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간단한 어태치먼트가 3쉐입에서는 300불, 지금 현재 환율로는 거의 한 45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아티큘레이터는 치과에 갖고 계신 FDM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시면은 개당 단가는 거의 한 450원, 거의 같은 가격으로 1000개의 아티큘레이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FDM 프린터로 출력한 아티큘레이터에 저희가 프린팅한 모델을 마운팅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상하 모델을 마운팅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치부가 약간 뜨고 전치부에서 약간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지금 바이트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옴니백이라고 표현하는 열가압 성형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저희가 옴니백 찍을 때 얼마나 여기 그 시트가 내려왔는지 계속 눈으로 보고 있다가 손으로 누르는 과정이었지만은 지금은 이러한 과정도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델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계 돌리고 원장님께서 환자 보고 계시면은 기계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열가압 성형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가압 성형 후에는 이렇게 마운팅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 오래 걸리는 과정인데요. 지금 과거의 방법이죠.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전에 마운팅을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교합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과정을 해야 하는데 이 마운팅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써야 하는 과정이지만은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런 아티큘레이터에다가 마운팅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단순해지고 효율적으로 치과가 효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기존의 방식으로 만들지만은 내부에 3D 프린터로 만드는 인서트를 넣는 방식입니다. 지금 내부 구조가 약간 격자 구조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격자 구조를 넣는 것만으로도 이런 충격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그 어린 야구 선수인데 이 야구 선수가 과거에는 마우스 가드를 끼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마우스 가드를 끼고 경기를 했을 때 공이 얼굴에 가격이 되었지만은 거의 다치지 않고 치아도 거의 뭐 살짝 흔들리는 정도로 끝나고 잇몸에서 살짝 피가 나는 정도였지만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언한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데 얼굴에 이렇게 가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 어린이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던 것은 마우스 가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마우스 가드가 널리 퍼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 마우스 가드의 보급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마우스 가드에 익숙해지면은 성인이 돼서도 더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마우스 가드를 보급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원장님들 주변 원장님들의 자녀부터 그다음에 원장님들의 주변 어린이들부터 마우스 가드를 조금씩 보급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마우스 가드가 더 많이 대한민국에서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복만세치과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을 이용한 마우스 가드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드는 운동 종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 접촉이 많은 운동 종목에서는 구강 아간면 부상 예방을 위해서 EVA 소재의 부드러운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 접촉이 많지 않은, 여기에서는 역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신체적 접촉이 없는 운동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프트 머티리얼을 포함해서 하드 머티리얼, 아크릴릭 레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PMMA 블럭을 밀링해서 제작하는 마우스 가드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부드러운 소재, 이러한 선수들이 외상을 경험했을 때, 외상을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마우스 가드, 부드러운 소재의 마우스 가드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부상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러한 부상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마우스 가드입니다. 이런 마우스 가드는 치아뿐만이 아니라 턱관절을 포함한 구강 아간면 영역의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우스 가드는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외력이 한 군데에 집중이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치아는 파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우스 가드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선수들이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외력은 분산되기 때문에 개개로 가해지는 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력을 분산시키는 역할로서 마우스 가드는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우스 가드를 디지털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우스 가드를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신다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사용을 했던 인상제를 사용하지 않고 석고 모형을 제작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도 3D 프린터로 직접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스캐너의 경우에는 이제는 너무 기술이 발전을 해서 풀아치 스캔도 정밀하게 체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캔 타임도 기존의 인상 체득보다 더 빠르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은 덴치프라이 시로나의 프라임 스캔으로 직접 혼자서 상악을 30초 만에 스캔을 하는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3쉐입의 트리오스도 마찬가지로 전악 스캔을 빠르고 정밀하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풀아치 스캔뿐만이 아니라 바이트 스캔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두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우스 가드에 적절한 두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바이트 체득 시에 이 두께를 부여하는, 예를 들어서 2mm의 높이를 필요로 한다면 2mm의 두께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바이트를 체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바이트 체득은 왁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왁스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특히나 운동선수들이 씹는 힘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너무 강한 힘으로 꽉 누르다 보면은 2mm보다 훨씬 더 얇은 바이트를 체득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하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마우스 가드의 두께를 생각해서 그 두께만큼의 바이트를 꼭 유지한 상태로 바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로 구강 스캔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두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는 가상교합기 상에서 인사이저 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높이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우스 가드의 두께를 2mm를 꼭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mm의 두께를 부여하는 인사이저 핀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쉽게 인사이저 핀의 높이를 조절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원장님들께서 구강 스캐너만 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신데요. 구강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에는 꼭 CAD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캠을 통해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AD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하고 캠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우스 가드를 디지털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CAD 소프트웨어로는 3쉐입의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와
스플린트 스튜디오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는 구강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구강 내 장치, 교정 장치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CAD 소프트웨어고 상당히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생각하는 상상하시는 모든 구강 내 장치를 다 디자인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이 CAD 소프트웨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은 아마 스플린트 스튜디오를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플린트 스튜디오는 어플라이언스 디자이너에서 스플린트만 디자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따로 떼내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로 점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최근에는 2022 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리텐션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형상을 다시 집어넣어서 부울 연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가드를 디자인하실 때에는 아마 스플린트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디자인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CAD 디자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구강 스캔 데이터를 저희가 그 버추얼 아티클레이터 가상기억기에 마운팅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굳이 블럭아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외형선을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잇몸을 더 많이 커버하길 원하실 경우에는 스캔 단계에서부터 잇몸의 커버량을 생각해서 더 많은 스캔 데이터를 얻어내셔야 되시고요. 충분한 높이가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선수는 클래스 2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하악의 전치부에서 편차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악이 상악과 닿기 위해서는 지금 발을 대해서 하악이 상악과 닿을 수 있도록 형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쉘과 발을 컴바인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가상기억기상에서 자동으로 교합 조정한 상태를 그대로 교합 조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각각으로 살펴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전체적인 마우스 가드의 외형선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형선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두께가 2mm라면은 이 2mm의 일률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는 쉘을 형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약간 클래스 2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악이 전치부에서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발을 형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쉘과 발을 컴바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그 3차원 CAD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떠한 것을 더하고 빼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게 된다면 사실은 상상하시는 모든 물건을 3D 세상에서 디자인하실 수가 있고 프린팅하거나 밀링함으로써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울 연산이 잘 되는 CAD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입니다. 3Shape CAD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부울 연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부울 연산이 끝난 마우스 가드를 교합 조정을 자동으로 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의 선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음각 또는 양각으로 마우스 가드에 새겨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양각보다는 음각, 테이는 방식으로 이름을 새겨 넣게 될 수 있으시고요. 내면에 공간이 부여된 모습, 오프셋이 부여된 모습과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또한 선수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의 구강 스캔 데이터와 안면 스캔 데이터를 얻어내실 수 있다면 이 데이터를 합쳐서 저희가 가상 환자 데이터셋이라고 말씀드리는 버추얼 페이션트 데이터셋을 형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버추얼 페이션트 데이터셋, 가상 환자 데이터셋을 만들어내시면은 이 선수가 마우스 가드를 장착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수가 마우스 가드를 장착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저희가 디지털 상에서 3D 데이터 상에서 사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제작 과정인 3D 프린터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FDM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가드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치과에 꼭 오셔야 되시고요. 치과에 오셔서 인상 체득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점점 이런 인상 체득이 구강 스캔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는 선수들이 치과에 찾아왔다라면은 이제는 저희가 선수들을 찾아가서 선수들이 계신 곳에서 직접 구강 스캔을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현재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마우스 가드 제작 방법을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의 손이 많이 걸리지만은 상당히 예술적인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3D 프린터는 과거의 그 손으로 만드는 방식에 비해서는 뭔가 고급스러움은 좀 떨어지지만은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마우스 가드와 구강 내 보철물을 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세 가지 요인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매우 정밀한 마우스 가드와 구강 내 장치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캔 데이터가 정밀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인상체가 정확해야지 좋은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스캔 데이터가 정밀해야 잘 맞는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AD상에서, 여기서는 CAD Accuracy라고 표현을 했지만 CAD상에서 가공을 고려한 CAD 디자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CAD상에서 잘 만들어진 마우스 가드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정밀하게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지, 정밀하고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캔 단계, CAD 단계, 가공 단계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하실 수 있으시면은 구강 내에서 잘 맞는 마우스 가드와 구강 내 장치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3D 프린터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생각보다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마우스 가드 제작 방식은 내부 구조가 솔리드한 꽉 차 있는 구조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는 내부 구조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내부 형태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형태가 가장 충격을 잘 흡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구 결과에 맞춰서 내부 구조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티드 마우스 가드가 결국은 널리 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연구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거고요. 일단 내부 패턴은 인필 패턴과 인필 덴시티라고 표현하는 내부의 패턴 구조와 얼마나 많이 채워질 것인가를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해서 내부 구조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FDM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출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충격이나 충격 흡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솔리드한 타입, 내부를 스퀘어한 네모난 형식, 동그란 형식으로 했을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EVA 소재와 같이 비교를 해보았고요. 여기서는 이런 에너지를 측정할 수 없어서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커브 곡선만 나왔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 적용하는데 연구 데이터로서는 약간 부족하지만은 이런 식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내부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아주 적절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레커멘드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치과에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실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실을 제거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후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열을 이용을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모델 없이 제작을 했음에도 구강 내에서 잘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 근처에서 선수에게 찾아가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구강 스캔을 하고 직접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경화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재가 개발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재가 개발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널리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잘 살펴보아야 할 기술이 이러한 실리콘 3D 프린팅입니다. 이러한 3D 실리콘 프린팅은 치과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귀에 보철물을 제작하는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스트라시스의 J750은 칼라 프린팅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6만 개의 색깔, 투명을 포함한 다양한 색깔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2022년도에 3쉐입에서는 이런 식으로 칼라 프린터를 이용해서 칼라 치아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3D 칼라 프린팅이 점점 저희 곁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칼라 프린팅과 이러한 실리콘 프린팅이 결합이 될 때는 제 생각에는 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트라시스 프린터를 이용해서 내면은 좀 부드러운 소재로 출력을 하고 바깥쪽은 90쇼 하드니스를 갖고 있는 단단한 소재로 출력을 해서 듀얼 레이어로, 멀티 레이어로 마우스 가드를 출력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폴리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하얀색은 내부와 외면이 강도가 다른 소재로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폴리머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저희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죠. 폴리비닐 실러산 PVS 인상제와 동일한 소재인 실리콘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는 20쇼 하드니스, 바깥쪽에는 60쇼 하드니스의 소재를 이용해서 더블 레이어로, 멀티 레이어로 마우스 가드를 출력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리콘 프린팅이 대중화되게 되면은 더 쉽고 더 정밀하게, 더 좋게 마우스 가드를 3D로 프린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디지털을 이용한 마우스 가드 제작의 두 번째 방법으로 구강 스캔을 하고 모델도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그 이후 과정은 과거의 방법인 열가압 성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검증된 EVA 소재를 활용해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티큘레이터 사용이 매우 간편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출력할 때 DLP나 LCD, 광경화 수지를 이용한 3D 프린터로 이용해서 모델을 출력했을 때에는 이렇게 내부를 비우는 할로우와 잉여 레진이 흘러나올 드레인 홀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CMC2 LC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모델을 출력을 했고요. 이렇게 모델 출력에 걸린 시간은 41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델에서 출력한 모습이고요. 3D 프린터에서 출력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교합기에 마운팅하기 위한 구조물, 어태치먼트가 형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간단한 어태치먼트가 3쉐입에서는 300불, 지금 현재 환율로는 거의 한 45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아티큘레이터는 치과에 갖고 계신 FDM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시면은 개당 단가는 거의 한 450원, 거의 같은 가격으로 1000개의 아티큘레이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FDM 프린터로 출력한 아티큘레이터에 저희가 프린팅한 모델을 마운팅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상하 모델을 마운팅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치부가 약간 뜨고 전치부에서 약간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지금 바이트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옴니백이라고 표현하는 열가압 성형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저희가 옴니백 찍을 때 얼마나 여기 그 시트가 내려왔는지 계속 눈으로 보고 있다가 손으로 누르는 과정이었지만은 지금은 이러한 과정도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델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계 돌리고 원장님께서 환자 보고 계시면은 기계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열가압 성형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가압 성형 후에는 이렇게 마운팅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 오래 걸리는 과정인데요. 지금 과거의 방법이죠.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전에 마운팅을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교합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과정을
해야 하는데 이 마운팅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써야 하는 과정이지만은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런 아티큘레이터에다가 마운팅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단순해지고 효율적으로 치과가 효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기존의 방식으로 만들지만은 내부에 3D 프린터로 만드는 인서트를 넣는 방식입니다. 지금 내부 구조가 약간 격자 구조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격자 구조를 넣는 것만으로도 이런 충격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그 어린 야구 선수인데 이 야구 선수가 과거에는 마우스 가드를 끼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마우스 가드를 끼고 경기를 했을 때 공이 얼굴에 가격이 되었지만은 거의 다치지 않고 치아도 거의 뭐 살짝 흔들리는 정도로 끝나고 잇몸에서 살짝 피가 나는 정도였지만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언한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데 얼굴에 이렇게 가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 어린이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던 것은 마우스 가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마우스 가드가 널리 퍼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 마우스 가드의 보급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마우스 가드에 익숙해지면은 성인이 돼서도 더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마우스 가드를 보급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원장님들 주변 원장님들의 자녀부터 그다음에 원장님들의 주변 어린이들부터 마우스 가드를 조금씩 보급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마우스 가드가 더 많이 대한민국에서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